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혈액순환을 위해 아스피린을 드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스피린이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부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해가 된다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건데 몸에 이로운 약이 아닌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스피린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혈액순환제가 아니에요. 혈액순환제는 왠지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것 같고 막힌 배수관을 뻥 뚫듯이 혈관을 뚫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스피린은 그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혈소판의 응집작용을 막아줄 뿐이에요. 일단 혈소판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몸의 혈액에는 크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나쁜 균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적혈구는 각 장기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혈소판은 피딱지를 만들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서 조직이 상처가 생겨서 출혈이 생기면 그 상처 부위에 혈소판이 뭉쳐서 땜질을 해주는 거예요. 피가 새어나가지 말라는 목적인 거죠. 아스피린의 진면모는 이때 발휘가 됩니다. 바로 혈소판이 뭉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러면 혈소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혈소판 기능을 방해하는 아스피린을 왜 먹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피린은 일부 환자군에서만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혈관에 병이 있을 때입니다. 지난 10번 영상에서 죽상 경화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름찌꺼기들이 혈관에 들러붙어서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마치 혈관 벽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이것을 죽상 경화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름찌꺼기는 계속 쌓이면서 죽상 경화반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죽상 경화반의 벽은 실제 혈관벽이 아니라서 벽 자체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죠. 바로 이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소판들이 우리 몸에 혈관이 터졌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진 부위로 달려들어서 피딱지를 만들죠. 그런데 혈관의 크기는 한정돼 있잖아요. 이미 죽상 경화반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 피딱지가 추가로 생겨버렸으니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초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혈관이 심장혈관이라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뇌혈관이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딱지를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스피린은 혈소판들이 뭉치는 것을 막는다고 했죠. 즉 아스피린의 역할은 죽상 경화반의 벽이 터졌을 때 피딱지가 생기지 않게 딱 이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딱지로 인해 혈관 자체가 막힐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스피린은 죽상 경화반 자체를 없애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혈소판에만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혈액순환제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왠지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것 같고 막힌 배수관을 뻥 뚫듯이 혈관을 뻥 뚫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스피린의 기능과는 사뭇 다르죠.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고지혈증 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혈액순환제의 개념과 비슷한 약입니다. 고지혈증 약은 죽상경화반이 생기지 않게 혈액에 있는 기름기를 낮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말 그대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혈관을 막고 있는 피딱지를 뚫기 위해 혈전을 녹여주는 혈전용해제라는 약이 있기는 한데요. 이 약은 혈관도 뚫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약이어서 죽기 직전 같은 응급 상황에서만 쓰이는 그런 약이에요. 즉, 혈액 찌꺼기를 녹여주는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혈액순환제라고 하면 그냥 느낌적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약을 드시는 일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 약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여야 하는지를 안다면 약을 복용하실 때 신중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이 없으신 분들이 아스피린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혈관이 닫히면 피를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게 되니까요. 그렇죠. 특히 위에 위궤양이 생기면 혈관이 표면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즉 혈관이 아주 쉽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피린의 흔한 부작용이 바로 위장관 출혈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스피린을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여기서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스피린의 투약 여부가 당뇨나 고혈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혈관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다 혈관에 병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내 몸의 혈관 상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고혈압에 의한 장기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기본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어 있다 안내해 드렸어요. 기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본 검사를 통해 장기 손상이 관찰된다면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요. 정밀 검사에서 혈관의 병이 관찰이 된다면 이때 아스피린의 투약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당뇨에는 어떠한 주기적인 검사들이 필요한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병이 없는 상태에서 병이 생기지 않게 약을 먹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병이 있는 상태에서 더 진행되지 않게 약을 먹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병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예방으로 먹는 아스피린은 고령에서는 오히려 해롭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몸에 병이 없는 상태에서 영양제처럼 아스피린을 드시는 일은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